3월달에 아이들 만나면 제가 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. 얘 이름 박경하고 여자 이름입니다. 그렇죠? 한자는 이렇게 쓰입니다.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. 사진 구분이 잘 안 되시죠? 제 이름이 박경한데요. 앞에 내자가 넣었습니다. 여자 이름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또 얼굴도 곱상하게 생겨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곤 해요. 앞에 내자가 더 들어갑니다. 뭐가 들어갈까요? 이게 지금 명예가 걸린 거라서요. 각 시도에 명예가 걸려서 자음입니다. 예. 지금 어디 서울 분이세요? 혹시 서울 분보다 나은 것 같아요. 이걸 제가 어디 초등학교에서 했더니 교무부장님이 훌륭하신 걸 안 읽고 어떻게 읽는지 아시나요? 학력 향상이라고 읽었어요. 그렇죠? 저도 처음이었어서 아주 당황스러웠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여기 있던 얘기도 잠깐 드릴 건데 동평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. 이거 메밀꽃 필 무렵의 그 배경입니다. 이렇게 불립니다. 혹시 믿지 못하실까봐 증거화면을 갖고 왔습니다. 제가 도덕교사인데요. 처음 딱 가면 애들 만나면 여기다 쓰게 하죠. 훌륭하신 박 교수님하고 이게 첫 번째 수행 평가라서 애들 쓸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그 밑에다가는 본인도 불리워지고 싶은 걸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 큰 효과는 선생님 이름을 안 잊어먹어요. 애들이. 그냥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하면 제가 한 서너 번 읽었던 애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한 10여 년쯤 뭐 여중에 갔는데 전입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여자 교감선생님하고 싸웠어요. 애들 보충 수업 시킨다고 그래서 싸우고 나서 종이쳐서 수업을 들어가죠. 교감선생님하고 딱 마주쳤어요. 복도에서. 그런데 종소리를 듣고 막 뛰어가던 애들이 저를 발견하죠.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? 예, 훌륭하신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. 열댓 놈이 뛰어들어왔어요. 교감선생님이 감정은 안 좋지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야죠. 그래서 어떻게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소리를 듣냐.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. 뭐 그래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는 TV에 나오는 진실 혹은 거짓 이걸 이용해서 저를 소개를 하죠. 그래서 현재의 나에 대해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세 가지는 진실로 한 가지는 거짓입니다. 하여튼 이거는 몇 번일까지? 1번이 틀렸다. 그림 그리기 대해서 특상을 받았다. 틀렸다. 없어요? 2번이 틀렸다. 양손은 사진 찍어 있다. 네 얼굴에? 그거죠, 선생님? IQ가 147이었다. 네. 4번, 반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. 5번,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. 손 안 드신 분도 계속 있어요. 그런 분들은 그런 애들만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. 1번은 이제 이런 질문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. 1번은 제가 특상을 받았어요.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한테 다 한 반이 다 끌려가서 하는데 도화지 한 장 주길래 빨리 놀 생각에 동그라미 막 쳐놨어요. 그리고 옛날 크레파스 오면 색깔별로 쭉 나오잖아요. 검정색, 회색, 밝기 순으로. 저는 그거 칠해놓은 적밖에 없어요. 그때 구성이었거든요, 주제가. 그때 원근감이 잘 표현돼서 특상 받았어요. 근데 저는 괜찮은데 제 친구 너무 수채화 물감으로 뭘 하다가 자기도 빨리 놀려고 내려다가 번졌어요. 대충 말려냈어요. 은상 받았어요. 초등학생이 표현하기 힘든 걸 표현했다고.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미술 선생 해요. 미술학원을 다녔어요.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그쪽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두 번째, 양군 선수랑 사귄 적이 있다. 이게 거짓입니다. 이 얼굴에 테니스 선수랑 사귄 적이 있습니다. 뭐 그게 놀랄 일인가요? 뭐를 3번은 그러면 정답이죠. 그렇죠? 이거로 놀라셨군요. 굳이 왜 써놨냐면 고3 때 4월, 5월 모의고사만 끝나면 단심이 저를 불러 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때리냐 6월달에 따졌어요. 그랬더니 머리 좋은 놈이 공부 안 한다고. 저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죠.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죠. 선생님 IQ가 147처럼 보이냐? 아니요. 거보라.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다. 라고 얘기를 합니다.
4번, 5번은 연결이 되는 건데요. 제 고3 때까지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못 쳐다봤어요. 거의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줄 알고. 그 정도로 소심했었어요. 근데 제 어머님이 5월 달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제가 차남인데 형이 그때 이제 육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집안이 다운되는 게 있어서 바꿨어요. 한 2달에 걸쳐서.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성격은 바꿀 수 있다는 걸 애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반장 하다못해 분단장도 해본 적 없어요. 근데 이제 그게 가끔 연수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 만나면 어떤 연수 장소에서는 젊은 여성이 많거나 이쁜 여성이 많으면 버벅대기도 해요. 오늘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이게 제가 좀 전에 했던 겁니다.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. 학급 시간에 애들한테 이걸 의도적으로 왜 하냐면 자랑을 못 하거든요. 그럼 놀이를 화시키면 자기 자랑합니다. 찾아서 해요. 그러면 3가지는 진실, 1가지는 거짓을 쓰는 거예요. 근데 거짓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얘네 하는 걸 딱 보면 자기가 가장 부러운 대상을 자기가 투사를 해서 써요. 그래서 그 애의 미래, 그 애가 원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. 하스목표 잘 쓰시나요? 하스목표 쓰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? 수업하실 때마다. 나머지 분들은 안 쓰시나 봐요? 주제를. 네. 저도 제일 쓰기 싫은 게 학습목표거든요. 근데 요즘 학부모 공개 수업이다 보면 많잖아요. 그래서 딱 왼쪽 칠판에서 딱 쓰면 애들도 알지. 오랜 교육 경력이 있어서 좀 있으면 뒤에 누군가가 들어올 것이고 그게 좀 못할 짓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. 학습 목표를.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. 연수에서 필요한 데 3가지. 뭘까요? 열린 마음. 열린 마음. 네. 열린 마음 썼으면 열린은 굳이 안 써도 되죠. 마음 공유. 열린 마음 썼다고요. 그러면 굳이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. 생각 공유. 이게 어렵나요? 실제적. 예, 실제적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원도 총님이 하는 방법에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쓰시고 또 놀이 같은 경우는 해보셔야지만 내게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고요. 특별히 여기는 특별실에서 수준이 좀 높으실 것 같아서 참여, 소통, 뭐 치사도 있고요. 치유. 그렇죠? 참여, 소통, 돌봄, 치유. 그러면 우리 교실에 그 만연한 사냥이라는 단어가 남죠. 더 쉬운 겁니다. 참 아까 상품 만들었군요. 훌륭하시는 가장 먼저 맞추시겠어요? 던질게요. 이게 강원도에서 갖고 왔지만 주문은 서울에서 했고요. 세계적 강대국인 중국산입니다. 이거는 뭐냐면요. 90월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. 현실요법이라는데 이거를 이제 아침이나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무작위로 던져요. 그럼 이거를 받은 친구는 24시간 내에 행복했던 기억, 즐거웠던 기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일부러 끌어내는 거예요. 무조건. 선생님. 24시간, 딱 24시간 이내 것만이에요. 24시간 이내에 행복했던 일. 예. 어젯밤에 집에 도착해서 치킨 먹었어. 치킨 드신 거요? 어제 우리 연습 끝나고. 예. 치킨 드셨어요? 보통 수준이 높으면 박 선생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해서 진짜 상품권을 받곤 하는데 결국 제가 통닭보다도 못한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. 자원만 주는 거죠. 뭐 앞자는 다 나오죠, 그렇죠? 네. 이게 중독성이 꽤 있다니까요. 네. 예, 이제 한 분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거는 상품권 줍니다. 10만 원짜리 한 분이
용기를 내세요. 훌륭하신 박경. 아, 이건 딱 시작하면 다 정답 나오기 전에 말씀하시면 돼요. 자, 시작. 훌륭하신 박경화. 빨리 하셔요. 선생님과 함께 하는 친화소통 아, 조금만 빨리 하시지. 연수를 통하여 다 끝났거든요. 어떻든 이렇게 주어지면 애들은 보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만약 모르면 마우스를 갖다 내고 쭉 움직이는 거죠. 움직여서 스톱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해줍니다. 그 중요한 개념을 정리할 때 좋습니다. 어디 연수 같은 이런 거 체크하더라고요. 우리 반의 기후. 혹시 지금 한 3달 가까이 되는데 선생님이 맡으신 반 담임이 없으면 수업 들어가는 반의 기후를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12분이시요. 그렇죠? 온대 기후다. 행복하신 분 많으신데 여기를 굳이 뭐하러 오셨을까요?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운 거죠, 온대 기후는. 열대 기후다. 한마디 하면 2마디, 3마디. 3분. 냉대 기후. 우리 뭐 할래? 아니요. 재앙 있나요? 재앙 수준? 선생님?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재앙 수준. 제가 학교를 작년에, 올해는 이제 다니면 안 됩니다. 23년 만에 처음 담임을 빠져봤어요. 학생부장 하느라고. 그래서 학생부장이 뭐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맡기로 해서 맡았는데, 그 교장 교감 선생님이 매일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학생부장 너무 힘들지 그래요. 그럼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게 담임을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 없어요 그래요. 물론 매 쉬는 시간마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흡연 검사 해주시고 또 뭐 폭력건으로 오신 분 상담도 하고 그러지만 매일매일의 그 담임의 업무가 없으면 조회 종례도 사실 담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담이에요. 제가 서 있는 게 교문에 서 있어서 인사하는 게 30분 동안 인사해요. 저희는 단속을 안 하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안 들어가는 20분이 너무 편한 거예요. 그래서 교생교감선생한테 담임이 더 힘들다. 진짜로. 근데 이제 작년에 담임을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봉평이라는 데서 5년을 있었어요. 5년 만기를 채웠어요. 근데 거기서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선생님은 너네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5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. 담임을 5년 동안 했는데 행복하다고. 그래서 정말 저는 떠나면서 울면서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 학교를 딱 옮기고서 제가 원주가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옮기고 여기서도 또 행복한 생활을 해야지. 그래서 3학년 담임했는데 3월 2일 날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말할 시간을 줘야죠. 지네끼리 막 떠드느라고. 진짜 고생했어요. 저도 정말로 재앙 수준이었어요. 그게 너무 힘들다가 어떤 책을 딱 봤는데 이런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. 여학생은 있지만 남학생은 없다. 이게 최소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적용이 돼요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보통 이제 학생이라 하면 사람이다. 사람은 곧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. 그런데 최소한 남학생들은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. 살아 뛰어다니는 고등 생명체로 봐야 한다. 이런 거예요. 그것도 최근 조사에서 남학생들이 인간이 아닌 게 밝혀졌죠. 호모 중딩쿠스라고 고등 생명체로 불러요. 시각을 딱 그렇게 봤더니 편해지는 거예요. 그래, 내가 인간을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고생했구나. 조금 낮추자, 내 시각을. 고등 생명체를 인간으로 만들어 보자. 그때부터 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결국 기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패담도 있고 성공담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. 아이들한테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. 학교는 뭐뭐이다. 전 여기에서 이 빨간 게 이제는 부정적인 거고요. 파란 게 좀 긍정적인 거잖아요. 학교는 교도소이다라는 말이 딱 보면 학교와 교도소의 공통점이 꽤 있는 거죠. 뭐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입학하자면 재수번호가 매겨지고 재수복이 입혀지고 그리고 일정한 형기를 채워주면 나갈 수 있죠. 중간에 탈옥하다 걸려서 가중처벌 받는 애들도 있어요. 요새는 또 감시 감독이 강화됐죠. CCTV를 통해서. 줄 세워서 밥도 줘요. 가끔 햇볕 쬐라고 운동도 시켜줘요.
등도 꽤 많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교사를 교도관으로밖에 안 본다는 거죠. 그래서 좀 시각을 좀 바꿔보자라는 겁니다. 결국 아이들이 그 병영동 사토마나부 교사 이런 얘기를 했대죠. 그래서 왜 학교를 다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.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학교로부터 도망을 가는 그런 현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다가 제 딸하고 지난주에 병원을 갔는데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. 근데 걔가 너무 힘들어서 막 한 두 번 울었나봐요. 성격은 꽤 좋은 애인데. 그래서 이제 요새는 걔 우는 게 무서워서 공부하는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고요. 네 하고 싶은 거 해라고. 그렇게 해서 근데 병원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, 피부과를 데리고 왔는데, 지가 뭐 핸드폰을 만지다 이런 게 딱 있어요. 공부를 하면 망하지 않고, 지네끼리 이제 다니는 말인가 봐요. 막 그 파일이 돌더라고요. 공부를 안 하면 망해요. 근데 이걸 두 개를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. 이렇게 계산한 거 있죠? 이렇게 더해서.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되고,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공통이니까 이걸 딱딱 지우면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속으로 이거 만들 거면 그 전에 공부나 하지. 그런데 어떻든 애들은 끊임없이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, 그러니까 공부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게 수학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.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.